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회차의 발명의 원리, 단순하고 널릴 수 있는 발명, 너무 앞서가지 않는 발명에 이어서 다른 발명의 원리를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40여 년에 걸쳐서 생각해온 또 업계에서 활동해 가면서 느낀 경험치를 말하는 건데, 혹시 다른 분들과 다른 의견을 개진을 해서 기분을 상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충분히 나중에 논의의 여지는 있겠습니다. 자, 발명의 원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첫 멘트가 발명을 하지 말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발명이라는 어떤 기술 원리에 한정되게 되면 사고 체계가 자유롭게 발휘되지 않아서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발명을 목적으로 하지 마라가 되겠습니다. 창의력의 영역은 1회차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모든 분야에서 발휘될 수 있는데, 딱히 발명이라는 가시적이고 기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에 한정돼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더 큰 창의력이라는 것을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명을 목적으로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사실을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주입식 교육이니 창의력이 없는 교육이니 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암기식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외국의 선진국이라는 데를 가보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너무 공부를 안 시켜서 아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는 교육학자분들이 판명을 내리겠지만은, 제 생각은 말씀드린다면 뭔가 많이 학창 시절에는 많이 듣고 배우고 다양한 정보를 머릿속에 축적을 해놔야 그것이 어느 순간에 축적이 되고 뭔가 서로 연결이 돼서 나중에 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아는 것이 없으면 백지처럼 하얀 곳에 메모리가 테라바이트가 있다 한들 그 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AI 컴퓨터라고 해도 뭔가를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뇌의 회로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넣어줘서 이것이 숙성되고 스스로 돌릴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발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접하고 방법론을 배우는 건 좋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그 발명이라는 것이 되게 우스꽝스럽고 수준이 낮아요. 발명 장려라는 측면, 학생들의 어떤 창의력을 고무시키는 측면에서는 좋다 뭐라고 하고 장려할 수는 있겠지만, 발명대회에 나가거나 심사를 해보면 상당히 수준이 낮습니다. 왜? 그 학생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창의력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든 것이 없기 때문에 뭘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큰 슈퍼컴퓨터라도 뭔가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학생 시절에는 뭔가를 많이 배우고 듣고 보고 경험하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때로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숙성될 수 있게끔 휴식하고 상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상의 나래를 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발명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우스꽝스러운 경험을 하고 또 해봐도 안 된다는 그런 좌절감을 느끼게 되면 이 뇌가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해서 스스로 좌절하고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3대 원리는 자신감, 적극성, 열린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머리가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틀을 만들어내는, 그 틀이 뭐 아주 멋진 틀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완성되지 않은 틀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은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장려책을 필 때 그것을 그것마저도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방법론에 있어서도 그러한 정책 편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어떤 가시적인 제한 수준이 낮은 그런 발명을 해내는 그런 쪽에 포커싱을 줄 게 아니라 그런 방법론이나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 TV에 영재 발표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서 초등학생인지 유치원생인지 어린이 3명을 멘토와 함께 외국에 나가서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뭔가 경험하게 한 다음에 자 이제 봤으니 너만의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한번 내봐라 라는 그런 형태의 질문을 하는 걸 봤는데요. 아이는 당연히 나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어린아이가 다른 분야에서 또 여러 가지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충분히 창의적이고 뭔가 많은 결과를 낸 거는 맞는데 본인이 머릿속에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조합해내서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섣불리 아이한테 그러한 답을 요구하는 어른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난해한 답을 요구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면 그 아이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백지 상태가 돼서 내 해로는 내 창의력의 해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해서 다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발명도 중요하지만 발명은 창의력으로 해낼 수 있는 무한한 다양한 것 중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권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특성일 뿐이지 발명이 목적이고 최종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력이라는 토양, 이 너른 대지에 생각의 씨앗,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의 씨앗을 잘 심어놓으면 그놈이 자라서 우리가 정성껏 키워주면 다양한 생물과 다양성으로 자라나게 되고 사회에서는 각 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좀 더 가치 있는 세상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어려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발명이라든지 무슨 표 이런 것들을 그림이나 이런 거에 한정 짓게 되면 오히려 성장 과정에서 한계를 띄어서 향후에 좀 사람이 제한적으로 활동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조성을 좀 신경 써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학창 시절에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또 때로는 잠자는 동안에도 뭔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유명한 발명 중에 보면 연구실에서 수도 없이 실험을 반복해서 해결되지 않던 것을 집에 가서 꿈속에서 해결해서 문제를 풀어냈다는 그런 사례도 있듯이 저도 실제 그런 특허를 낸 적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무의식 속에서 뭔가 이렇게 오히려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 또 충분히 쉬어주는 시간 이 시간이 노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내 속에서 뭔가 풀어지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학창 시절에는 좀 공상도 하며 내가 하는 것들을 막 집을 짓고 부시고 다리를 놨다가 또는 기계를 조립했다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한다면 내 속에서 공상을 통해서 3차원적인 어떤 입체 구성을 하실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한 창의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크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정보를 지속적으로 입력시키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통해서 숙성시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러한 것들이 내가 얻은 정보와 내 머릿속 회로가 이걸 돌려줘서, 그 정보를 돌려줘서 창의력이 은유적으로, 비약적으로 해서 발현이 되는 것이지, 어떤 방법론, 기법을 잘 외워서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대입하면 나오는 발명이라든지 창의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느끼고 잠잠하고 치며 공상하며 숙성시키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레벨업이라고 그러냐, 단계적으로 올라서서 내 창의력의 수준, 발명의 수준,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보면 우리가 땅에서 뭔가 겨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봄이 되면 그 땅에서 온갖 싹들이 자라납니다. 똑같은 거죠. 그 토양을 창의력이라고 보면 뭐든 자라날 수 있는데, 그 자라는 것들을 잘 키워서 좋은 결실, 풍년으로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아무튼 그 태생으로 자라나는 그런 자연 권리가 있듯이 창의력도 내가 뭔가를 참 많이 축적하고 생각으로 숙성시켜 놓으면 그 언젠가는 뭐가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창의력만 있다면 내가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분야에 가서 발휘가 되는 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근데 발명이라는 것에 한정이 되면 오로지 가진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의 넓은 영역에 비하면 굉장히 제한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가 대단한 발명을 해낸다면 그것으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발명으로 돈 버는 건 아닙니다. 발명은 하나의 그 씨앗에 불과한 것이죠. 그걸 누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큰 결과가 날 수도 있고 바로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발상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발명에 대해서 빠져드는 케이스를 보면, 내가 이걸 발명해내면 금방 큰 부자가 될 거야.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100개의 생각을 한다면 그 중에 아주 10,000개의 생각을 한다면 아마 특허로 되는 거는 100개 정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발명이 될 수 없는 제한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단순한 일들도 많으니까, 출원된 특허 중에 등록률은 한 40% 미만이겠죠? 그 중에 사업화되는 확률은 개인 발명가들의 특허는 한 10개, 10분의 1, 그러면 4개 정도 줄겠고, 또 그 중에 성공할 것들은 사업의 10분의 1이라고 치면 0.45%도 안 되는 그런 확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디어는 가장 중요한 소스이긴 하지만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걸 어떻게 키우냐가 훨씬 더 크고 쉽던 일이기 때문에 자본도 있어야 되고, 경영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 능력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규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 발명에 관한 것 또는 아이디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한 한정된 영역의 발명 특허를 생각할 게 아니라 창의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내가 어느 분야를 가든 내가 열심히 학창 시절에 많은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숙성시켜 놓으면, 실제 내가 어떤 분야에 가서 업무를 보든, 운동을 하든, 연예계를 나가든,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다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창의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 것이고요. 또 그렇지만 또 보니까 발명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선을 하나 긋거나 구멍을 하나 뚫거나 두 개를 결합하거나 빼버리든지 단순화시키든지 그런 논리들이 있는데, 그런 논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사후적인 거다. 뭔가 만들어진 거를 이건 이렇게 해서 만든 거야. 더하기 발명이고 빼기 발명이고 뭔가 단순화시키고 뒤집어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트리지의 40가지 발명 원리 이런 것들은 사후적으로 분석해 놓은 겁니다. 물론 향후에 나올 발명들도 거기에 맞는 패턴에 맞춰서 또 나오겠지만,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생각하는 데에는 딱히 딱 맞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따라하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이론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트리즈가 뭔가 좀 잘 돼 있다고 하지만 그조차도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가 된다. 또 이 발명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활성화 또는 발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잘 살게 된 것도 기술 발전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 학생 발명으로 뭔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은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상을 타든 국무총리상을 타든 이런 것들은 엄밀히 따져보면 상당 부분은 선행 기술과 유사하거나 좀 미약한 것이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어느 순간에 누가 어떤 발명을 해낼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장려하고 이런 대회를 여는 것은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국가의 발명기능 정책에 따른 발명대회나 또는 뭐 대학 발명협회나 뭐 이런 기관처럼 청소년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어떤 지원을 받아서 또는 교수님들이 어떤 봉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대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간혹 장가비를 확보하는 사설대회거나 또는 발명 아카데미 같은 걸 열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발명 실습하고 교육하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주는 듯 한데 보면 대부분이 다 우스꽝스러운 거고, 개인적으로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형태를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발명에 대한 이해, 창의력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면 향후에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번 여기도 말씀드려봤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돈벌이하는 것은 제약이다. 여기서 없다는 것은 꼭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화 지식이나 어떤 발명이나 창의력에 대한 지식, 경험치, 방법론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것을 적게 가진 사람 대상으로 내가 확실하지도 않은, 나 자신도 긴가민가하고 잘 모르는, 실제로 적용했을 때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항상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저도 뭐 대학에서 문제 해결 이론이나 퍼실리테이션이나 발명 이론 이런 것들을 강의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론을 가르쳐야는 되지만 그것을 오로지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확신적인, 내 자신도 잘 모르는 것을 확신을 갖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론으로서 다양하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은 해볼 수 있으나, 또는 특허나 뭐 이런 이론, 학습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지만, 이걸 배우면 발명의 원리를, 창의력을 일깨우쳐서 당신이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자신도 제 경우에는 제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들 보여줄 수 있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내가 살아온 경험치, 지식 이런 것들은 없이 제3자한테 나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기는 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발명이론은 잘 정립되어 있는가? 앞서 잠깐 말을 했지만 기존에 아마 보게 되면 현존하는 발명이론 중에는 트리즈라는 러시아 사람 알츠슐러가 만들어낸 그 방법론이 가장 잘 정립되어 있고, 그나마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그 중에 일부를 발췌했거나 좀 자신만의 어떤 이론으로서 이렇게 널리 쓰이기는 좀 뭐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트리츠와 같은 그런 방대한 40가지 발명 이론은 기본이고, 그 외에 뭐 아리스토텔이 뭐 여러 가지 또
도회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려운 발명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풀기 위해서 또 난해한 이론을 장기적으로 학습하고 그냥 학습만 해서는 안 되고 숙련되어져야 한다. 어떤 어려운 문제는 러시아에 있는 최상위의 트리티오 레벨을 지닌 마스터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수준이 돼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툴을 만드는 어떤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처럼 수학의 공식처럼 뭔가 딱딱딱 또는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짜여진 것들은 용케 거기에 잘 맞춰지면 풀어가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도식적으로 맞아지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짜여진 학습체계와 이론은 나의 창의적 사고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충분히 나만의 어떤 사고의 어떤 능력으로 뭔가 풀어낼 길이 있는데 그거를 공식화하고 툴에 짜여서 그 안에 가둬놓게 되면 그나마 있던 생각 능력도 점점 더 어려워지죠. 어려운 일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구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론 배우는 걸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뇌 속에 있는 내용도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오히려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의 씨앗이라는 책에서 트리지의 쓴 내용은 알츠슈르는 죽었다.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맞겠죠? 물론 트리지의 전문가들 5레벨 국제적 인증 수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경솔하고 욕먹을 수 있는 얘기도 있겠지만 엄밀히 보면 알츠슈르가 90년대 말년에 트리지 연구를 이미 중단하고 있었고요.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그분보다 더 낮게 21세기의 초기술혁명, 4차 혁명 시대에 맞게 뭔가 이론을 보완하고 더 발전시킨 분은 없다. 이거는 맞을 거예요. 그래서 글이 내다 보면 이런 것들은 완벽한 이론도 아닌데 발전이 안 되고 정체되는 거죠. 환경은 많이 변했어요. 부분적으로는 사실까지 얼리는 것들을 보면 뭔가 적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 자체는 알츠슈르 자체도 괜히 만들었다는 자꾸 그 도표를 보려고 하니까 괜히 만들었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다는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도표상에 도식화된 데 짜맞춰서 뭔가 해결하려는 그런 판에 박힌 사고체계를 갖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설명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완벽하지 않은 원리를 적용하려면 한계가 있고 원리가 완벽하다면 그거를 또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초기에 20세기 초반에 수백만 건의 특허 분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저런 정도로 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40가지 발명 원리를 발명해서 아리스토텔이 뭐 이런 로직을 모형을 잔뜩 만들어내는 건 굉장한 일이지만 솔직히 지금 이제 수백만 건이 아니라 수억 건의 특허가 있을 텐데 그 분석은 AI 컴퓨터가 좀 잘할 수 있겠죠. 거기에 프로그램을 잘 짜서 패턴 분석을 하면 발명의 유형이 다 나오고 분야별로 기술 분야별로 다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람이 AI 컴퓨터를 그런 영역에서 이길 수가 없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사람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되겠다.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해결은 내 어떤 개인의 어떤 역량, 그동안 발전시킨 역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숙련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닐 거다.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면 뭐 발명 이론 강의도 한다고 하고
앞으로 뭔가 얘기를 계속 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발명을 하셨나요? 뭐 트리치 강사나 발명 이런 강의라면 잘 듣고 있다가 수강생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발명 생각을 많이 했긴 했지만 97년에 발명 특허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아무튼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십억을 펀딩을 받아서 발명 특허 기술 기반 인큐베이터, 민간 은행기관 인큐베이터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발명에 대한 시작도 있고 투자도 많이 받아왔고, 물론 성공시켜서 큰 돈을 본 거는 아직 없습니다. 중간에 소송인 이런 좌절의 경험이 시가 있겠지만 그런 건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튼 발명 이론이 완벽하고 명료하다면 적어도 발명의 실적은 있어야 되겠죠. 발명이 있다고 해서 돈은 버는 거 아닙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발명, 오히려 낮은 수준의 발명이더라도 시장성이 크고 그 사업 주체의 역량이 크다면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발명이 있다고 해도 사업 역량, 주변에 인적 자원이 없으면 그건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살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발명을 목적으로 하지 마라. 발명이 중요한 건 맞지만 발명이라는 제한된 영역의 창의력 구현을 발생을 하지 말고 창의력을 키우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창의력이 키워진다.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천재라고 해도, 구석기 시대에 태어난 천재하고 현재 태어난 둔재하고 뭔가 문제를 풀어보러 가면 누가 이길까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내가 토양 자체가, 자질 자체가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도 아는 게 없으면 돌릴 수 없다. 테라바이트의 메모리를 갖고 있고 빠른 속도를 연산 능력을 자랑하는 슈퍼컴퓨터라고 해도 그 안에 정보 자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뇌라는 무한한 슈퍼컴퓨터 이상으로 가는 그런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뭔가를 많이 넣어주고 그거를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뭔가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발명 원리를 가르친다는데 트리즌이 발명의 원리니 이런 것들 이렇게 나름의 기법이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생뚱맞게 발명을 목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또는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이거죠.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론이나 연구는 많이 있죠. 하지만 누구나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의 원리나 이런 것들은 개발된 것도 없고 완벽하게 개발된 것도 없고 개발될 수도 없다. 주장하는 게 뭐냐? 그래서 나만의 발명 알고리즘, 창의력의 알고리즘을 내 머릿속에서 개발해서 운영하자. 그래서 이미 사람은 언어학자나 어떤 창의력 학자들이 말하는 게 하면 이렇게 상황 따라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장애가 있어서 말씀을 못하는 분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그런 경우의 수와 역량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창의적이긴 한데, 나는 창의적이지 않다, 또는 커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제한된 발명이라든지 경험치라든지 좌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창의력이 죽어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내 창의력이라는 걸 믿고 내 역량을 믿고 많은 것을 집어넣어서 수성을 시켜주면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 닥쳤을 때 은유로 나갈 수 있고, 그게 아재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은유로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비약, 갑자기 어떤 데로 튀어나가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 1 더하기 1은 2고 A 자승 플러스 B 자승은 C 자승 이런 방법에 의해서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다양하고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대로 다 만들어지는 것이 발전하는 것이지 딱 답이 정해진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만의 원리를 만들자. 그 나만의 창의력의 원리, 발명의 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저는 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트리치라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이미 유성부자가 만들어 놓은 뛰어난 발명의 원리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만의 창의적 역량과 그걸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습관, 축소시키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